자, 여러분, 이제 우리 이번 주 세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마지막 시간이고, 다음 주에는 등교를 하는데, 다음 주에 올 때에는 필기된 거 확인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것도 자기가 열심히 안 했으면 다시 돌아가서 필기해 놓도록 합시다. 자,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부분 잠깐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지난 시간에는 21쪽에 가족들이 다 모여서 아저씨랑 같이 밥을 먹는 첫 장면이 나왔고, 이 상의 이름은 무엇이었죠? 이 상은 도리밥상 아니고 교자상이었죠. 손님이 올 때 펴는 좀 대접하는 상. 그리고 엄마가 매실주도 가지고 오고, 반찬도 보면 꽤 괜찮아, 그치? 생선이랑 찌개랑 깻잎장아찌랑 국이랑 이런 거 다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아저씨가 말이 너무 길어졌잖아. 표정을 보면 아저씨만 웃고 있고 나머지는 다 표정이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아저씨가 너무 말을 많이 하니까 아빠는 소 밥 줘야 하는데 지금 이야기를 끊을 수가 없어서 안절부절하고, 남자애도 지금 얘 희창이도 미호기 편지를 읽으러 가야 되는데 아저씨 때문에 못 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빠가 우사에 가서 소 먹이 좀 주고 오너라 라고 말하는 바람에 이제 희창이는 소 밥 주는 핑계로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치? 그래서 한참 소 먹이를 주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아저씨가 그놈들 궁뎅이도 참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 부분까지 봤었고, 여기에서 말하는 그놈들은 소지, 소. 근데 맨 처음에 아저씨랑 처음 만났을 때 아저씨가 우리 집 가수원 쪽에서 나오면서 나한테도 궁뎅이가 참 이런 거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희창이는 깜짝 놀라는 거죠. 계속 읽어볼게요. 그것은 내가 아저씨를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말하고 똑같은 것이었다. 넘어가 볼게요. 22쪽. 나는 나도 모르게 내 엉덩이 쪽으로 손이 갔다. 왜 그런 건데? 왜? 왜냐면 나한테 하는 말인 줄 알고, 그치? 나한테 예전에도 했으니까, 오늘 낮에도 했으니까. 나도 모르게 내 엉덩이 쪽으로 손이 갔다. 그랬더니 걸음더미 쪽으로 돌아서서 소변을 보고 있던 아저씨가 그것은 언제 봤는지 돌아선 채로, 그것은 뭐냐면 이거. 내 엉덩이를 손으로 이렇게 슉 한 거. 손을 저어 보였다. 안 보고도 어떻게 내 손이 엉덩이 쪽으로 갔는지 알 수 있단 말인가. 아저씨는 결코 기분 좋은 느낌 따위는 손톱만큼도 주지 않는 사람이었다. 여기 봐봐. 이 희창이는 아저씨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아저씨가 못마땅하죠, 지금. 뭘 해도 싫은가 봐. 좀 비호감이라서 그런가 봐. 이제 계속 읽어볼 텐데, 어쩐 일인지 다음 날이 됐다고 나오네요. 그런 거는 뭔가 소설의 단계가 바뀐 부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위기. 사건이 나오겠지? 지금까지 발단, 전개까지 했고 이제 위기입니다. 어쩐 일인지 다음 날이 되어도 아저씨는 떠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침에 일어나 아버지가 평소에 우사 입구에 걸어놓는 아버지의 작업복을 입고서 우사로 가더니 소 먹이를 준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소 먹이를 주고, 바닥을 청소하고, 과수원에 걸음을 주고, 분주하게 돌아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아저씨는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혹은 혼자서 마치 우리 집 일꾼으로 들어온 사람처럼 구는 것이었다. 얘들아, 여기를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아저씨가 하루 이틀에 집에 머물다가 갈 것이 아니라 오래 머물 것처럼 일상생활을 같이 하는 거지. 아저씨가 우리 집에 오래 머물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손님의 느낌이 아닌 거야. 손님이면 집안일 같은 거 안 하잖아. 약간 다 해주지. 근데 손님의 느낌이 아니라 이 아저씨는 우리 가족의 일원처럼, 우리 집에 계속 살 사람처럼 일상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밥때가 되면 마당에 들어서면 재수씨 밥 안 줍니까? 재수씨는 누구야? 우리 엄마지, 우리 엄마. 백가죽이 아주 등가죽에 붙었습니다. 라고 우렁우렁하게 소리를 치는 것이었다. 얘들아, 집에 얹혀 있으면서 밥 달라고 난리야. 이거는 그냥 아저씨 성격이 되게 넉살스러워. 앞에도 나왔지만 넉살스러운 아저씨. 부끄러움 같은 게 없잖아, 그치? 나는 사실 우리 식구 말고 다른 사람이 오면 반갑기는 하지만 그것은 순전히 손님으로 왔을 때뿐이다. 이 아저씨 지금 손님 같지가 않지? 손님으로 왔으니 금방 가야 할 사람이 몇 날 며칠을 가지 않고 아예 눌러앉아 살 기색을 보이니 나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자신의 감정을 대놓고 드러내고 있어요. 나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대. 내가 답답한 것은 우리 식구만 있을 때처럼 말이나 행동이 자연스럽거나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내 말, 내 행동 하나하나에 조선 사람의 예의 범절을 따지는 손님이니 신경이 보통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었다. 그럼 얘들아, 여기는 내가 답답한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네요. 아주 생각이 깊은 아이야. 그럼 날개 문제 볼까? 여기 떠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아저씨를 보면 나는 어떤 기분이 들어요? 여기지. 요 부분 뭐 자연스럽지 못해. 행동이나 말 같은 게. 그래서 답답하고 신경 쓰이죠. 왜 신경 쓰이냐면 자꾸 예의를 따지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또 예의 없다고 할까봐 좀 행동을 조심하고 있는 거지. 아저씨 언제 가요? 이렇게 대놓고 물어봤네 또. 나는 지나가는 말투로 슬쩍 아버지에게 물었다. 그랬는데 창이 너 이제 보니 아주 버릇없는 놈이구나. 손님이 오셨으면 계시는 동안 불편하지 않도록 잘 모실 생각만 해도 모자랄 판국에 뭐? 언제가 예끼 이놈. 얘들아, 아빠도 조선 사람의 예의 범절 따지네. 아빠도 똑같네, 그치? 근데 아빠는 뭔가 손님에 대한 예의. 아빠는 손님에 대한 예의를 중시해요. 아버지에게는 손님에 관한 말은 아예 꺼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았다. 왜냐면 뭐 이런 거 물어봐봤자 화만 내니까. 예의 안 지킨다고 하니까. 그치? 엄마, 저 아저씨 언제 간대요? 이번에는 엄마한테 물어봤네. 그럼 엄마는 무슨 반응을 할까? 약간 힌트는 앞에 우리 엄마랑 아빠가 그 과수원에 막 몰래 쉬하고 이런 사람 보고 약간 생각하는 바가 되게 달랐었잖아. 이런 가치관의 차이가 여기에서도 왠지 드러날 것 같네요. 넘어가 볼게. 23쪽. 낸들 아니? 그러고 보니 엄마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았다. 엄마는 약간 나랑 좀 비슷해. 엄마를 답답하게 하는 것은 사실 내가 느끼는 답답함보다도 더 심각한 거래. 엄마는 더 심각하대. 엄마는 왜 더 심각할까? 일단 밥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지 않을까? 계속 읽어볼게. 원, 아무리 일가래도 저건 몰상식이야. 엄마 완전 세네. 엄마 직접적으로 아저씨를 못마땅해 하고 있어요. 아저씨를
그럼 얘들아, 아들이랑 엄마 한 팀이네. 근데 몰상식 무슨 뜻이야? 상식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지. 저 사람 진짜 상식이 없네 이런 말이야. 맞아, 몰상식. 맞장구 치는 아들. 아무리 일가래도 엄연히 손님으로 와놓고선 날마다 술을 달래지 않나, 옷을 빨아달라 하질 않나. 얘들아, 여기에 이제 이유가 나왔네. 날마다 술 달라고 하고 옷 빨아달라고 하니까 엄마는 내가 느끼는 답답함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나는 그냥 아저씨가 궁뎅이는 참 막 이런 얘기만 하고 진짜 이렇게 막 자기 멋대로 하고 아저씨 때문에 내 말이랑 행동 조심해야 하고 이런 것 때문에만 좀 싫었는데 엄마는 더 심한 거야. 맞아, 아무리 일가래도. 맞장구 치는 아들. 야, 근데 너 요새 뭐하고 돌아댕기니? 얘들아, 화재 전환. 야, 뭐하고 돌아댕겼어, 희창이? 미호기를 좋아하고 다녔잖아, 그치? 이거 뭔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예정이네요. 내가 뭘요? 네 책상 위에 있던 웬 여학생한테서 온 편지 내가 압수했다. 얘들아,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 이 소중한 미호기 편지 이거 엄마 압수하면 어떡해. 엄마 너무했네. 이제 편지라는 것, 이거 중요한 요소이죠. 왜냐면 이제 갈등의 원인이거든. 이제 위기 부분이니까 갈등 나와야 되잖아. 소설이 너무 아름답기만 하면 재미없잖아. 근데 얘들아, 누구와 누구의 갈등이야? 엄마와 희창이, 나의 갈등이 이제 시작입니다. 아차, 미호기에게서 온 편지. 나는 엄마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럴 때 악을 쓰면 더 어린애 취급을 받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변하고 나서 좋은 점은 바로 이럴 때이다. 어린애 목소리로는 도저히 이런 공포의 저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얘들아, 너네도 공포의 저음이 나오니? 잘 모르겠는데 읽어볼게. 엄마, 그 편지 도로 저에게 주세요. 자기한테 온 편지를 제대로 간수하지도 못하는 애한테 내가 왜 주냐? 엄마 약간 억지긴 한데, 그치? 엄마 조금 억지 부리는 거긴 한데 이거 이제 엄마의 이유야. 편지 압수의 이유. 납득이 가? 안 되지. 간수하지 못했던 거야. 간수는 약간 뭐라 그래? 좀 자기가 잘 챙겨놓는 거 그런 거잖아. 근데 이게 압수의 이유가 이거래. 근데 얘는 이제 변명할 게 있지. 왜 이거 간수 못했냐면 아저씨 때문에 시간 없었잖아, 그치? 근데 그런 얘기 이제 나오겠죠. 엄마는 편지 압수한 이유를 그런 식으로 뭉치고 있었다. 그냥 대강 넘어갔다는 뜻이야. 내가 간수를 못해서 압수해 간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생각하는 엄마의 편지 압수의 이유. 공부는 안 하고 여자애한테 신경 쓸까봐 겁내서 그랬다고 엄마가 솔직히 말했으면 나는 악을 쓰는 우를 범하진 않았으리라. 우는 잘못이라는 뜻이지. 그럼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편지 압수의 이유. 이 위에 거는 그러면 약간 엄마의 주장이네. 엄마는 내가 간수 못해서 가지고 갔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내 생각은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엄마가 편지를 압수해간 이유는 공부 안 하고 여자애한테 신경 쓰는 게 겁나서 그랬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네는 뭐가 맞는 거 같아? 선생님도 이 노란색이 맞는 것 같아. 엄마가 약간 희창이 공부 안 할까봐 가져간 것 같죠? 근데 약간 엄마가 그런 걸 인정하지 않고 간수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이제 희창이 열받아. 그건 저 손님 때문이었잖아 라고 소리 질러버렸네. 이 손님 아저씨. 근데 아저씨도 조금 불쌍하다. 왜냐면 자기가 온 날이 희창이가 미호기에게서 편지를 받은 중요한 날인지 몰랐잖아, 그치? 근데 아무튼 악을 써놓고 나서 나는 내 발등을 내가 찍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다. 오, 표현 아주 좋은데?
보자. 내 발등을 내가 찍는 것 같은 아픔. 이거는 내 도끼에 내 발등 찍는 거 이거 무슨 이유야? 내가 지금 어린애처럼 행동했잖아. 그거가 되게 좀 싫었나 봐. 얘는 어른이 되고 싶은 청소년기 아이기 때문에 그랬나 봐. 그래서 어린이처럼 행동한 게 좀 부끄러웠기 때문이지. 근데 어린이처럼 행동한 거는 뭐 때문에 그런데? 약간 자기가 이거 끝내 악을 쓰는 잘못, 이게 바로 어린이처럼 행동하는 거라고 얘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나는 어린이처럼 행동 안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버려서 내 발등을 내가 찍는 것 같은 아픔을 느낀 거야. 어린이처럼 행동한 걸 약간 부끄러운 거지. 그리고 좀 민망한 거지. 편지하고 순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제 엄마랑 완전 싸움 시작됐어. 넘어가 볼게요. 하여간 그 편지 돌려줘요. 싫다면 왜 싫은 건데요? 나는 될 대로 되라는 심장으로 다시 한번 악을 꽥 쓰고 말았다. 이 말았다 같은 표현이 있는 거 보니까 이것도 계속 뭔가 부끄럽고 후회되는 부분인 거지. 어린애처럼 또 행동한 거지. 너 공부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렇다. 왜? 본심을 이제 드러냈어. 내가 생각했던 바로 그 본심, 엄마의 인정. 너 공부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렇다. 왜? 이제 3학년인데 괜히 이성 문제에 휩쓸리다 보면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 순식간이야. 건너집 순길이 봐라. 약국집 애랑 사귄다고 돌아다니다가 지난번에 성적이 꼴등이 났잖아 라고 말했대. 진짜 엄마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너네는 어때? 선생님 무조건 공부보다 연애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더 너희의 나이에 중요한 게 아닐까? 근데 뭐 너무 빠져서 그러면 안 되긴 하지만 일단 넘어가 볼게요. 진짜 얘 진짜 열받았어. 처음에는 엄마의 솔직하지 않은 말에, 그리고 지금은 늦게야 실토하는 엄마의 이실직고에 나는 그만 돌아버릴 것만 같았다. 감정이 이렇게 격해지다니. 미쳐버리겠다는 뜻이지. 며칠 사이에 내 기분은 최고에서 최악으로 곤두박질 쳤대. 최고는 왜 최고였어? 왜 최고였어? 미옥이한테 편지 받아서 그렇잖아. 근데 최악은 왜? 편지 뺏겨서 그렇잖아. 그치? 참 단순한 아이야. 나는 정신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엄마가 숨긴 편지를 찾아 사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내 눈에는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미옥이의 편지만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미쳐버렸구만. 너는 이런 경험이 있니? 나중에 학교 와서 들려줘. 궁금하다. 뭔가 간절. 편지 찾고 싶어. 근데 너무 귀여운 것 같아. 나 무슨 순수한 아이야, 희창이. 엄마가 방문 앞에서 낮고 조용히 으르렁거리듯이 한마디를 내뱉었다. 완전 미쳐버렸구만. 동의합니다, 저도. 내가 부르르 떨고 있듯이. 얘는 지금 난리 났어. 엄마 목소리도 왠지 떨려 나오는 것이 어쩌면 엄마도 떨고 있는지도 몰랐다. 이 사람들 왜 자꾸 이렇게 떨어? 이거 다 분노야, 분노. 과수원에서 걸음을 내고 있던 아버지가 장화를 신고 저벅저벅 마당으로 들어섰다. 여보 뭐해? 술 내오잖고. 갑자기 기름 부었네. 오씨 무서운데? 기름 붓기. 불난 집에 지금 탁 기름을 부어줬네요. 아버지는 사실 술도 못 마시면서 순전히 아저씨 때문에 술을 가지러 온 것이다. 근데 엄마 열 받겠어? 열 안 받겠어? 열 받겠지? 그럼 이제 날개 한번 해보자. 나의 기분이 최고에서 최악으로 곤두박질 치게 된 이유는 여기 나와 있죠. 그 이유 무엇인가요? 최고는
미호기의 답장을 받음. 설레는 마음. 근데 최악은 엄마의 압수. 맞지? 자, 이제 아빠가 술 가지고 오라고 했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엄마 안 그래도 지금 열받았는데 아저씨 때문에 지금 술 가지고 오라고 했어. 당신 아들 좀 보소. 여자애한테서 온 편지 찾는다고 눈에 불이 붙었소. 근데 아빠는 철없음. 어떡하지 이 아빠. 엄마랑 엄청 싸우겠는데. 아, 드디어 편지가 오긴 왔구나. 축하한다. 야, 지금 이럴 때가 아니잖아. 그치? 큰일이구만. 아빠는 희창이의 연애 긍정적이죠. 이제 큰일 났어. 이제 엄마랑 아빠의 싸움 각이야. 이제 볼게. 편지가 오면 뭐해요? 엄마가 뺏어가서 돌려주지 않는 걸. 일렀어. 뭐야? 여보, 당신 왜 그래? 창희한테 온 편지를 왜 당신이 가져? 이제 싸움 시작. 그걸 몰라서 물어요? 지금 제 나이가 몇 살이야? 몇 살이야? 16살이래잖아. 3학년. 그치? 연애를 하기에는 어린 나이라고 생각하는 엄마죠. 이제 겨우 16살짜리한테 무슨 놈의 연애 편지야? 딱 4년만 참아라. 20살만 되면 그때부터는 연애 편지가 아니라 누구하고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내가 간섭하지 않을 테니. 아이고, 엄마 너무 심하네. 그치? 얘들아, 이런 말 믿으면 안 돼. 20살 되면 다 남자친구 생기고 여자친구 생긴다는 말 믿으면 안 돼. 아닐 수도 있거든. 아무튼 여보, 당신 이제 보니 참 야만인이 공부래. 이거 말투 왜 이래? 이거 큰일 났네. 이 아저씨 이제 엄마랑 완전 파이트하게 생겼어. 아니, 어떻게 자식한테 온 편지를 갈취해? 이 단어가 좀 사건에 기름을 붓는 단어죠. 갈취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강제로 빼앗다. 강제, 빼앗다. 두 개 다 별로인 뜻이야. 그치? 그 야만인도 좀 문제지. 어떻게 그래도 부인한테 야만인이라고 해. 좀 너무 심하지 않나? 근데 아빠도 지금 단어 선택에 아주 잘못했어요. 계속 읽어볼게. 갈치? 이 엄마 이제 분노 폭발. 당신 지금 나보고 갈치라고 했어요? 그럼 그것이 갈취한 것이 아니고 뭐야? 아버지, 엄마의 언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다. 야, 큰일 났다. 이거 누구 때문에 이러는 거야? 희창이 때문이잖아. 너네는 이런 경험 없어? 이러면 이제 마음이 많이 안 좋죠. 나는 그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내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것이 틀림없으니 내게도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했다. 책임이 있는 한 사람이 할 일은 오직 하나. 이 싸움을 말려야 한다. 답이 나왔네. 그러나 말리기 싫다는 거야? 나는 그 순간에 그냥 도망치고만 싶었다. 아이고, 두 양반이 이거 버릇 없는 거 보소. 두 양반이 싸우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만 싶었다. 왜? 약간 무서움. 그치? 선생님 생각에는 약간 엄마가 좀 미워서 아빠를 응원하는 마음도 조금은 있었을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얘는 지금 천사, 얘는 악마. 약간 유무의 세포 같네. 천사와 악마가 싸우고 있어. 이런 거 뭐라 그래 얘들아? 좀 유식한 말로 내적 갈등. 나의 내면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엄마와 아빠의 싸움, 그리고 아까 전에 엄마와 나의 싸움, 이런 거 외적 갈등이잖아. 겉으로 드러나는 싸움. 근데 지금 얘는 내적 갈등. 이 싸움 말릴까? 아니야, 말리지 말고 도망가자 라고 이제 생각하는 마음. 계속 읽어볼게요. 무엇보다도 나는 그 상황이 무서웠다. 그렇네. 얘 아직 애기라 가지고. 왜 도망치고 싶냐면 무서워.
아버지는 내 편지를 엄마가 갈취했다고 한 부분을 결코 취소하지 않았다. 상남자 아빠. 그런데 갈취했다는 말이 뭐가 어쨌다고 그 말에 엄마는 그렇게 분개하는 것일까? 그래. 얘는 어리지만 깨달았어. 사실 엄마의 속마음 따로 있어. 엄마는 갈취 때문에 열받은 게 아니야, 사실. 뭐 때문이야? 근본적 원인은 사실 아저씨 때문인 거지. 아저씨가 안 가니까. 그렇잖아.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짜증이 나 있는 상태에서 아빠가 이런 단어를 확 써버리니까 그냥 여기에 꽂힌 거야.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다. 이 싸움이 끝나더라도 당분간 집 안에는 냉기가 돌 것이다. 아버지, 엄마의 싸움이 있고 난 후면 언제나 그랬듯이 어렸을 때는 막연히 공포스럽던 그 냉기가 이젠 넌더리가 날 뻔했다. 얘들아, 얘 이제 좀 컸어. 그래서 부모님의 싸움을 볼 때는 일단 무섭고 이젠 넌더리가 난대요. 나는 이제 16살이다. 공포스러움을 그저 참고만 있어야 했던 시절은 지났다는 얘기다. 나도 이제 내 생활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인격이 있다. 어쭈 많이 컸어. 그치? 나는 내 생활과 내 생각과 내 인격을 존중받지 못하더라도 무시당하며 살고 싶지는 않다. 무시당하고 살아도 그것이 무시당하는 건지 아닌지조차 분간 못할 나이는 아니다. 멋진데. 얘들아, 얘는 지금 내적인 어떤 고민이 많잖아. 너무 멋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이런 깊이 있는 생각, 특히 어디에 대한? 나의 존재에 대한. 이거는 이 아이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이 소설이 성장 소설이에요, 여러분. 성장 소설이라는 것은 주인공이 소설 안에서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모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뒤에 조금 읽어볼게요. 아니, 나는 언젠가 분간은 했었다. 다만 힘이 없었을 뿐. 나이가 어렸을 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입술이 저절로 지그시 깨물어진다. 무시당하고 있음을 알지만 내가 아직 힘이 없어서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지났던 내 어린 시절이 원통하고 불쌍해서 그런 것이다. 아이고, 난리네, 난리.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옛날이랑 비해서. 나는 벽에 등을 기대고 가만히 있었다. 그러고 있으니 고독감이 밀려들었다. 세상에. 엄마 앞에서 사춘기도 못 벗어난 아이처럼 굴 때는 언제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 쳤잖아. 꼭 이럴 때는 엄마 아빠 싸울 때 꼭 누구도 나를 책임져 줄 수가 없는 이 세상에 오직 나만이 나를 책임져야 하는 나이를 먹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얘들아, 난리 났어. 그래서 얘는 지금 감정 뭐냐면 고독하다? 왜 고독하냐면 나는 어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니기 때문이지. 그래서 아이도 아닌 것이 어른도 아니어서 고민과 생각이 많은 거야. 너네랑 좀 비슷하지. 근데 이런 건 선생님 너무 긍정적인 것 같아. 자, 그 다음 이제 엄마, 아버지의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이 부분이 이제 위기를 지나서 절정. 심하게 더 싸워야 돼. 아직 부족해. 이거 표정 봐. 이 표정. 심하게 싸우는 이 부분, 절정 부분부터는 우리 이제 등교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다음 주에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올 때에는 이번 주에 3시간 동안 우리 필기한 거 교과서 확인할 거니까 놓치지 말고 잘 확인해서 오도록 합시다. 오늘 고생 많았어요. 안녕.